달라진 명품백 관련 설명 왜일까? 이거 관련해서 조사받으신 분 하면은 한 분 계시죠? 최재형 목사. 오늘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주거 침입 이거 관련해서 무슨 고발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간 건데 오늘 그 얘기가 있었고요. 앞서서 지난달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서 같은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달라요. 설명하는 게.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제공한 선물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으셨다는 거, 청탁의 목적을 두고 분명히 저는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고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저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언더커버 취재를 결심을 하고 작동을 했다는 거,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자, 최재형 목사가 지난달에 검찰 출석해서 강조했던 거면 이른바 언더커버, 그러니까 취재 목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가방의 목적은 약간 취재를 위한 수단, 만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청탁이라는 걸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받고 끝나서는 다시 언더커버 얘기를 또 하거든요. 화면 좀 볼까요? 자, 지난 13일과 오늘 걸 좀 비교해 봤는데요. 당시에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취재 언더커버? 뭐 이걸 강조하죠. 근데 오늘은 합의해서 만났고 선물 제공하고 청탁 시도한 점 부정 안 한다. 그리고 권익위 결정에 분노한다. 이런 입장인데. 손정국 변호사? 이게 뭐가 설명이 좀 바뀌는 건가요? 아니 바뀌지 않은 건데 뭐 약간 관점을 다르게 얘기한 건가요? 일단 이제 저분이 저는 취재 언급하는 게 정말 기자들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신문사나 방송사 기자가요. 자기 돈을 받아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공무원한테 억지로 받으라고 주면서 그렇게 기사 쓴다? 예. 그게 기사입니까? 이 취재를 좀 운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취재란 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법이잖아요. 선물을 억지로 자기 돈 기자가 자기 돈을 사서 강제로 주고 이걸 찍는다. 예. 이건 취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아마 이분이 말이 바뀌는 거는 자꾸 본인 처벌 때문에 청탁이 있었으면 본인이 처벌되는 거고. 청탁이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고 청탁이 아니라면 처벌이 안 되는 처벌이 겁니까? 둘 다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김영란법이 특이한 게 예.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떤 경우 처벌 안 되죠. 그런데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어요. 청탁이 인정이 된다면? 부정한 청탁을 한다면.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눈치를 여론을 보니까 청탁이 없었다니까 비겁한 거 아니냐. 당신이 폭로해놓고 왜 당신 처벌 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이 나오니까 또 이게 이번에 용기를 내서 청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왔다 그럼 갔다. 검찰 조사 때하고 경찰 조사 때가 약간 좀 내용이 말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 보죠. 처음에 진술할 때는 청탁이 없었다고 검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권익위 이야기하면서 청탁이 있었다. 내부터 처벌해라. 예. 그 본인만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예. 저는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도 문제고 예. 기자도 아니잖아요. 예. 자꾸 이게 무슨 취재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요. 요즘 이게 몰카가 심각합니다. 투표소에도 몰카하면 구속됐죠. 예. 화장실에도 이게 몰카하면 안 되고 예. 대통령을 만나도 누굴 만나도 몰카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몰카는 다 불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몰래 카메라 몰래 들어가서 찍는 거 전부 이게 초상권이나 다 불법이라는 걸 저 엄중 경고합니다. 지난달 검찰 조사 받은 뒤에 무슨 청탁에 대해서 그 청탁성에 대해서 부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엔 또 다른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서는 또 본인이 청탁 그렇게 부인한 적 없다라고 또 부인하는 또 얘기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약간 좀 혼란스럽게 좀 비춰지는데 김상일 네. 평론가 오늘 부인이 청탁을 강조하면서 네. 한 게 권익위 결정을도 언급했어요. 그렇죠. 약간 이게 뭔가 본인을 약간 자극했다 이런 뜻일까요?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 같고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 보니 자기 죄의 부분을 많이 생각한 것 같고 권익위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정치적인 어떤 예. 판단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렇게 진술이 바뀌면 예.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시비가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일관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 자기 희생도 감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청탁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게 되면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게 맞고,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지금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는데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공직자, 다시 말해서 권력 공동체 내지는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직자를 처벌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사 끝나서 아까 마지막 장면은 저 귀가 그러니까 현관 나와서 이제 뒤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